우선 멀리서 오셔서 지금 좀 필요가 있으실 텐데, 이번 지역고용 아카데미는 사실 공시제 이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도 저희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좀 일찍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개편하는 거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재는 저희가 뭔가를 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 그 자치단체 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은 조금 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8월 30일 날 시도지사 간담회 VIP 주제로 했었던 건데, 요즘 사실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지역고용에 대한 것이 예전과 다르게 관심도가 강해지고,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때 저렇게 많이 모이셔서 손을 맞잡고 이제 일자리로 자치단체가 같이 가겠다 하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장관 후보자라고 써왔는데 지금은 장관님이 되셨죠. 첫날 출근하실 때 4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지역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용노동부도 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정책을 펼칠 때 자치단체와의 일자리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2가지 사진을 드렸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통계로는 자치단체 담당자분들은 한 1년, 길으면 1년, 짧으면 6개월 만에 업무가 바뀌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업무를 파악하시기도 전에 자리를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뭔가 하고 알만하면 떠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 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표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보이네요, 저는.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2006년, 2008년에 할 때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다가 한 2012년, 1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300억을 찍고 지금 1,114억까지 지금 올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는 또 추경을 반영해서 1,264억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밑에 지금 하나 저희 적어놨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1,113억 원으로 지금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고, 1,113억이면 18년도 본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18년도 본 예산이 1,114억이었고, 올해가 19년도가 1,113억으로 자치단체 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궁금해 하셨는데, 우선 고용보험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는 전년 수준으로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일자리 창출수를 보시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2014년, 16년도에는 16,000명, 17,000명을 했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 그 실적을 취합해 보니까 약 27,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왔던 걸로 나왔습니다. 단 1년 만에 한 10,000명 가까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조금 그 밑에 훈련사업 비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06년도에 61.2%, 10년도에는 92.9%,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훈련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면 2017년도에는 33.5%까지 교육훈련 사업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고용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훈련 사업이 섞여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반영된 수치는 아니지만 이만큼 훈련 사업이 줄어들고 고용 서비스 사업이 늘어나면서 단적으로는 그냥 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잡매치, 그러니까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면서 양적인 숫자는 많이 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공모 신청형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국비 신청액 합계가 1215억 정도, 그리고 17년도에 일반 사업, 그러니까 저희 지방 가서 13개 지청에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신청했던 규모가 569억,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로 신청했던 거는 617억이었습니다. 17년도에는 760억을 혁신 프로젝트로 신청했었고요. 이 표를 가지고 온 거는 경쟁률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희 혁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617억을 신청을 했지만 지금 올해는 320억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569억을 신청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연도 사업이 많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심사 없이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규모가 한 26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국비 신청액으로 569억이 신청이 됐지만 실제로 선정된 경우는 21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2.5대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경쟁률은 좀 치열하다. 그만큼 지금 자치단체 관심도도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예산이 거기엔 좀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공모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10월 벌써 10월 17일이죠. 중순이 됐는데 아직 지침이 나오진 않았고 개편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작업 중이고요. 지금 스케줄은 11월에 공모를 시작할 겁니다. 11월에 공모를 시작하고 12월에는 선정심사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일반 사업 다 모두 동일하게 같은 일정을 따를 겁니다. 혁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선정을 할 거고, 일반 사업은 13개 광역지청에서 선정심사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기숙사 통고버스 인차 지원 사업인데, 기숙사 통고버스 인차 지원 사업은 합동 공모로 가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는 현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좀 결정돼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된다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실 거는 기숙사 통고버스 사업은 합동 공모로 진행이 된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케줄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아마 한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가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반 사업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혁신 프로젝트 평가를 해서 아마 공고가 뜨면 그 다음 주나 늦지 않은 시간에 그 평가 결과를 바로 자치단체나 저희 지방간사에 송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사업 목표, 이제 지금 사업 방향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도는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 지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좀 사업 공유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가 주도적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지침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조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범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 부분에 한번 나오긴 하는데요. 신규 사업 선정을 좀 더 우대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모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정상관리 주체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17년도부터 했죠. 17년도부터 해서 올해 처음 정산을 했는데, 정산을 저희가 지금 현 시스템대로 하면 지방간서가 거의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지방간서에서 정산을 하면서 그 작업하는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됐고, 막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저희가 들어가 보니 이나라도움 시스템은 지방간서에는 더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 부처 사업들이 자치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정산이 완료되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만 지금 열심히 지방간서에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다른 부처하고 동일한 체제로 좀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 검토도 좀 해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자치단체에서 정상 확정이 되면 바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침 간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성 부분을 지금 저희 아까 시도지사 간담회라던가 각종 자치단체와의 그 소통의 장에서 보면 지자체장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일자리 사업 자치단체가 좀 자율성 있게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도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침들을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지침들은 있지만 좀 간소화해서 조금 이게 기본적인 틀은 잡고 있지만 불필요한 지침이 없나 지금 솎아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방향은 기존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그리고 각종 업무 보고, 그리고 지역 일자리와 목표 공시에 따른 기본 계획, 그 지역고용 실천 전략과 연계된 사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음 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가 결과와 예산 배분을 좀 연동 있게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평가와 예산을 다음 연도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근데 이제 막상 보면 사업을 잘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뭐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평가와 좀 다르게 가는 부분들을 연계성 있게 가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신규 사업 선정의 우대안입니다. 자율형 사업 유형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자율형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지침을 보셨던 부분은 알겠지만 기타라는 난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분에 보면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어떤 일자리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자율형으로 뽑아내려고 합니다. 기타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제 명확하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형으로 뽑아서 사업들을 좀 기존에 있었던 뭐 교육훈련, 그냥 잡매칭 이렇게 단순한 사업들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줬던 사업들, 일자리 사업, 그 어느 사업이라도 저희가 적정성이 인정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율형 사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영역으로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부처 사업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가장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고용사업 간의 연계가 되는 거, 타부처 사업과에도 연계. 그러니까 어떤 뭐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중간 단계에서 저희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또 그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일 수도 있고요. 각종 정부 부처 사업들에서 빈 곳을 찾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시범 사업, 자율형 사업으로 해서 우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여 주체는 신규 지역 관계자, 기업, 사회적 경제 등 참여 및 역할 담당을 확대한다는 부분인데 요 기업 부분이라고 보면 물음표를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리법인이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기업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참고했었던 거는 인천에 있었던 산업단지의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기업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업, 그 기업인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방식의 사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저희가 보면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다면 채용 약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뭐 아이디어 발굴이라던가 아니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또 사회적 경제의 그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자율형 사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신규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저희 고용노동부는 많은 포인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시 신규 사업 쿼터 할당은 얘를 50%라고 했는데 이건 예시고요. 이 숫자를 저희가 못 박을지 않을지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매년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한 40%, 좀 많은 연도에는 50% 가까이는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연도 사업들이 워낙에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지역 산업 맞춤 일자리 사업이 매번 하던 것이 똑같다는 얘기들이 저희 비판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쿼터를 할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두 번째 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선정 심사를 받으면 이게 9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국가부처가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10년 가까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다시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이 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리를 차츰차츰 올려가면서 자치단체가 자체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혹시 이따 저희가 질의응답할 때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인데, 이 정도는 아이디어 지금 꺼내놓은 건데 지자체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수 모델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심사위원들을 모두 배정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좀 더 풀을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그 자치단체에서 추천받은 심사위원분은 그 해당 자치단체를 심사를 하지 못하시겠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 심사할 때 심사에 참여하시고, 이 다른 지역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는, 그 성과라던가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대비 공유 체계와 벤치마킹 가이드 개발이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가 아마 요번에 평가하실 때 보시면 오늘부터인가 내일 금요일까지는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원활히 안 될 것이라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단순히 공시제 등록하고 접수처 역할만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 사업들의 저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 정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17년도 사업들을 요번에 개편하고, 시스템 작업을 하고 다 올려놓고, 그 사업들을 전국에서, 이거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 담당자분들은 다른 지자체까지는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좀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일자리 사업 발굴 교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용노동 본부에서도 자치단체 담당자분들이 계속 바뀌고 사업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지역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그 매뉴얼 같은 거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2019년도 신중년 정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국 약 100억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규모는 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정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19년도 신중년 정책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공모 때는 가점이라던가 우대 사업은 신중년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 발굴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매번 말이 많았죠. 창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만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자치단체나 수행기관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 제한을 해제합니다. 신중년 사업의 하나 들어가면서 창업지원도
중년이라든지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선 설명드릴 거는 이 정도입니다. 뭐 크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우선은 내년도 지침이라던가 공모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책자에는 뭔가 실지는 못했지만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